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암흑물질의 입자가 행성과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발표된 몇몇 연구에 따르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해당 행성이 마치 미니 블랙홀처럼 변해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또 이런 블랙홀은 어떻게 하면 탐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과학자들은 기존의 다른 설명들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암흑입자.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암흑물질이라는 수수께끼에 맞서 끊임없이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 얻은 확실한 성과는 아직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 바로 이 암흑물질 덕분에 은하의 원반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며 주변의 별들이 암흑물질에 의해 끌려가 중심에 있는 별들과 거의 같은 속도로 은하 중심을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또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일반 물질보다 몇 배나 많은 암흑물질이 존재하며 이 암흑물질이 직접적으로 작용해 필라멘트, 벽, 보이드 같은 우주의 거대한 구조물들을 만들어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암흑물질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현대 우주론에 따르면 암흑물질은 은하를 감싸는 헤일로라고 불리는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범위는 은하 원반보다 훨씬 더 넓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은하들은 이를테면 우리 은하와 마젤란 운처럼 서로 위성 관계에 있는 은하끼리 하나의 헤일로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방금까지 이야기한 두 가지 정도가 과학자들이 현재 암흑물질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거의 전부입니다. 암흑물질은 아직 단 한 번도 직접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빛을 내지도 않고 반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중력을 제외한 방식으로는 일반 물질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과학자들 중에는 아예 암흑물질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과학의 세계에서는 단순한 추측이나 상상만으로 무언가를 주장하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죠. 기존 이론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상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워야만 합니다. 한편 암흑물질 없이도 은하 주변에서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주의 거대 구조 그 자체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결국 암흑물질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흑물질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 질문에 답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흑물질은 광자, 즉 빛 입자와는 전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빛이 그냥 그대로 통과해버리거든요. 게다가 암흑물질은 전부 은하를 둘러싸는 헤일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손에 쥐고 만져볼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초광속 이동이 발명되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태양 주변도 마찬가지로 암흑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밀도가 너무 낮아서 관측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의 정체에 관한 가장 유력한 가설은 1980년대 중반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마이클 터너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터너는 암흑물질이 이른바 윈프라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어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질량 입자를 뜻하는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s의 약자입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윈프가 중성미자처럼 아주 작은 소립자지만 그 질량은 양성자의 수십 배에서 수천 배에 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윈프는 4가지 기본 상호작용 중 약한 상호작용과 중력 상호작용에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죠. 윈프 이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관측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윈프가 실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암흑의 마초. 터너가 윈프 이론을 제시한 직후 또 다른 가설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가설을 주장한 킴 그리스트는 암흑물질이 어떤 가상의 입자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단지 빛을 내지 않는 아주 구체적인 천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 겁니다.
그것은 블랙홀일 수도 있고 자유롭게 떠도는 행성이나 갈색 외성, 아니면 아직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천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트는 이 개념에 질량을 가진 조밀한 헤일로 천체, 영어로 Massive Compact Halo Object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머리글자를 따서 마초라고 줄여 불렀습니다. 사실 이 이름에는 경쟁 가설을 향한 일종의 조롱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윈프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겁쟁이나 찌질한 남자 또는 소심한 오타쿠 같은 학생을 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상 이 마초 이론에도 윈프 못지않게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력한 후보로 지목된 건 행성이나 위성급의 질량을 가진 소형 블랙홀이었습니다. 이런 블랙홀은 워낙 작아서 크기가 몇 밀리미터에서 몇 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런 천체를 찾는 건 간접적인 관측 방법을 쓰더라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공간의 미세한 요동으로 인해 빅뱅이 일어났을 당시 형성되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초신성으로 붕괴할 만큼 질량이 큰 별은 결과적으로 이 정도로 작은 블랙홀을 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후 연구를 통해 블랙홀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킹 복사로 인해 서서히 증발하고 결국엔 밝은 섬광을 내뿜으며 폭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별만큼 무거운 블랙홀, 특히 초대질량 블랙홀이라면 이 과정에 수백 경년이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량이 작을수록 증발은 훨씬 빠르게 일어나죠. 그래서 만약 빅뱅 당시 만들어진 원시 블랙홀이 10의 12제곱킬로그램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었다면 바로 지금쯤 밝은 섬광을 내며 증발했어야 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어쩌면 우리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먼 거리에서 터진 초신성에서 나온 빛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아무리 작은 블랙홀이라 해도 전체 암흑물질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곧 마초 이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이 이론은 은하를 둘러싼 헤일로가 다양한 종류의 천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활한 악당? 최근 연구 덕분에 두 가지 기본 개념에 조금씩 수정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른바 비소멸성 초고질량 암흑물질이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물질은 입자나 먼지처럼 아주 작지만 어마어마한 질량을 지닌 일종의 천체입니다. 이런 입자들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운이 나쁘면 지나가던 다른 천체를 흡수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흡수는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입자와 충돌한 별이나 행성은 마치 그 입자를 삼켜버리기라도 하듯이 반응합니다. 입자를 여러 개 삼키게 되면 그것들은 천체의 중심부에 축적되고 주변의 물질들과는 전혀 반응하지 않은 채 입자들끼리만 달라붙으면서 점점 밀도를 높여가죠. 그렇게 되면 마치 초콜릿 에그처럼 행성이나 별의 핵 안에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고립된 내용물이 들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암흑물질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내부에서 붕괴가 일어나 블랙홀로 변하게 됩니다. 이 블랙홀은 그때부터 천체를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집어삼키기 시작하죠. 말 그대로 그 천체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 결과 원래 천체와 거의 같은 질량을 가진 블랙홀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천체들로 이루어진 암흑물질 헤일로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블랙홀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블랙홀들은 규모는 작지만 그 움직임이나 다른 천체와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실제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하 원반 가장자리에 있는 별계에서 이런 격변이 일어나고 그곳에 암흑물질 입자가 날아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앞에서 외계 행성이 그 입자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더 이상 관측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 별계의 전체는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고 천체는 거의 같은 질량의 블랙홀로 바뀌어 예전처럼 거동을 계속합니다. 이런 가설은 암흑물질을 훨씬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를 과학자들에게 제공해줍니다. 새로운 관측 기법이나 복잡한 장비를 개발하는 대신 은하계 외곽에 있는 외계 행성들을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하면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낮은 질량의 블랙홀이 폭발하는 모습을 관측하려는 기존의 시도들이나
윈프와 그 반입자의 소멸을 찾아내려는 다른 시도들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더 많은 가설을 세우고 더 주의 깊게 관측할수록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SNS로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